마이 갓. 그런데 감성에 젖을 시간이 아니다. 오늘 봤던 4개의 집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13년 전 첫 신혼집은 깡통 전세였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했던 한 신축 빌라에서 우리는 보증금이 날아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던 깡통 전세 사기를 바로 우리가 맞을 뻔한 것이다. 큰애 나이만큼 먹어가는 우리의 결혼 나이. 이 사람과 결혼한 지도 벌써 13년이 되어가지만 전세 2년, 어떤 땐 연장해서 4년, 떠돌이 생활만 주구장창한 기억밖에 없다. 집 없는 서름은 이곳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아니, 솔직히 말해 훨씬 더하다. 집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건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정기검사에 그보다 더 빡센 최종검사 청소까지 일단 묻고 더블로 간다. 집에 문제가 생길 땐 더 서럽다. 첫 집은 핫실린더가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온수 사용을 못했는데 아이들을 물에 데워서 씻기느라 정말 혼쭐 난 적이 있다. 지금 집도 누수가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일이 터질 때마다 느려 터진 부동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세입자로 산다는 건 몸에 살이 10개 정도는 기본 탑주 아닙니까? 뉴질랜드의 렌트집은 돈만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그래도 돈만 있으면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뉴질랜드 렌트집은 1단계, 2단계, 최종 단계까지 대기업 공채보다 더 쫄리는 경험을 선사한다. 벌써 여러 번 싸대기 맞았습니다. 집 구하기 어느덧 한 달째. 노집사가 집에 방문했다. 원래는 남편이 오기 전에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더 공격적으로 가자! 남편이 머물렀던 4일 동안 우리는 총 5집을 방문했다. 이 정도면 2판 4판이다. 집 구하기 한 달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건 돈이다. 이곳엔 방 3개 집에 세입자 수를 4명으로 정해놓은 집들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넣기도 전에 퇴짜를 맞았다. 결국 방 4개 집까지 보기로 하고 한 달 추가 1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하기로 했다. 여보, 돈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애들 학비 안 되니까 그게 어디야. 한 명 학비 지불한다고 생각해.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남편이 참 고맙네요. 첫 번째 집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집이다. 직장과 거리가 있어 부담이 된다. 집도 낡고 가든이 엉망인데도 월 290만 원이다. 두 번째 집은 학교에서 제법 거리가 먼 방 3개 집이다. 방들이 작게 나와서 복층 구조로 만들어졌다. 아직 어린 삼둥이에게 위험할 것 같다. 제대로 된 거실조차 없는 이 집 가격은 더 비싸다. 월 310만 원. 이건 그냥 도둑놈이네요. 세 번째 집은 학교 바로 코앞이라 기대를 많이 했다. 방이 5개라 불필요하게 클 것 같았지만 한 번은 보고 싶었다. 아주 넓은 마당이 있다. 이건 작은 공원 수준이다. 이 마당을 서너 개 집이 공유하고 있는데 오클랜드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마당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런데 가격이 아주 세다. 월 400만 원 정도다. 남편이 나지막이 속삭인다. 여보, 이 집 너무 큰 거 아니야? 큰 집은 관리하기만 힘들기만 하잖아. 알면서 그래. 돈 걱정 말라던 노집사. 나와 아이들 모두가 눈이 뒤집혀 이 집과 사랑에 빠져있는 게 불안한가 보다. 네 번째 집은 대저택 수준이다. 방 3개짜리 건물과 방 2개짜리 건물을 통째로 렌트해야 한다. 비용은 월 430만 원. 점점 더 높아지네요. 우리가 방 3개짜리 건물을 렌트하고 방 2개짜리 건물은 렌트를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서블렛은 안 된다는 부동산.
또 거절이다. 집을 나와 근처 순댓국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복스럽게 잘 먹는 아이들. 굶긴 거 아닙니다. 식당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요즘 주말마다 집만 보러 다니니 아이들이 많이 지쳤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한 잔도 한다. 이번엔 큰아들과 진실 토크 중. 큰애는 어릴 적부터 미주알 고주알 말이 많은 편이다. 사춘기가 와도 똑같다. 나를 좋아했었다고 해가지고 친구로 마무리했죠. 인도 여자애 하나 있는데 그냥 되는 거라고. 내가 재밌네. 위에는 깔깔이, 아래는 젖소바지. 그는 알고 보면 뿌띠한 남자다. 야, 너 그냥 여기 옆에 앉아. 요거는 되는데 걔가 나한테 고백하고 그러면은 막 적극적으로 하면 그냥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다른 이 느낌이 약간 다른 여자애를 더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자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남녀가 바뀌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감성에 젖을 시간이 아니다. 오늘 봤던 4개의 집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다급한 마음에 학교 근처 또 다른 집에 다짜고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다. 다행히 부동산에서 다음날 집을 보여주기로 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내일이면 남편도 한국에 돌아간다. 이번엔 끝장을 봐야 한다. 출근길 이경영 모드로 변신. 노기사, 이불 빨래, 가든 정리, 집 청소 당장 진행시켜. 알겠나? 퇴근 후 아이들을 찾고 뷰잉을 하러 또 간다. 실제 집에 가보니 너무 마음에 든다. 2년밖에 안 된 새 집이란다. 이렇게 신식의 집은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이다. 바로 공원 옆이고 학교도 코앞이다. 가격이 월 370만 원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바로 2단계 가자! 뉴질랜드 렌트집 신청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개인 확인, 세입자 수 및 리퍼런스 체크다. 신분증을 첨부하고 부부라도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리퍼런스 체크가 까다로운데 현재 부동산 및 그 이전 부동산 체크, 직장 동료까지 리퍼런스 체크를 한다. 리퍼런스 체크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남편의 한국 회사에까지 확인을 할 정도였다. 2단계는 재정 능력 체크다. 2단계에는 월급 명세서 및 각종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내 쥐꼬리만한 월급은 보지도 않을 테니 난 2단계에 남편에 대한 서류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첨부한다. 3단계는 집주인의 최종 결정이다. 보통 3단계가 며칠이 걸린다. 부동산에서 모든 정보를 집주인에게 넘기고 집주인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반가운 메시지를 받았다. 당장 내일 아침 계약서를 보내준단다. 드디어 한 달 만에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다. 깜깜 무소식이다. 그러던 중 받은 이메일 한 통.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또 거절이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부동산은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집주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자기도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단다. 난 세입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고 2개월마다 있는 인스펙션마다 대청소를 하며 집을 반질반질 닦았다.
벽에 못 한 번 내 마음대로 박은 적이 없다. 막막함이 밀려온다.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에도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이번 달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면 정말 아들넷을 데리고 길바닥으로 내쫓길지도 모른다. 그 사이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분주하게 휘저었던 온기 있던 주방이 오늘따라 처연해 보인다. 부지런히 아이들 머리를 깎이고 함께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과 놀아주었던 남편. 잠시 그와 분담했던 가장으로서의 몫은 또다시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아낸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뷰잉을 신청해 본다.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도 어딘가에는 하나 있겠지. 우리를 받아줄 집이.